그런데 놀랍게도 최저임금법이 없는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이 그럼 어떤 나라들인지 궁금하네요. 뭐 꼽자면 그리고 또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법이 없는 나라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가면 무슨 물이 생수가 한 병에 2,000원, 3,000원씩 하느냐 라고 놀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게 다 시간당 3, 4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임금 수준에서 오는. 그렇게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이거 밑으로 주면 안 돼 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최저 생계비에다가 70만 원 정도를 이미 보탠 금액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러 관점들을 저희가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죠. 최저임금법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대부분 선진국이고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고 최저임금법이 왜 필요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원채연 기자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는 앞선 회차에서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1986년 12월에 제정돼가지고 1988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취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생활 안정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인간다운 생활.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한 것이죠. 이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32조 1항에도 명시를 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법을 제정을 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법 자체는 헌법에도 명시가 될 정도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임, 그런 것이 담긴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착취해서 보호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원채영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저임금법이 없는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이 그럼 어떤 나라들인지 궁금하네요. 네, 대표적으로 노동인권 강국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이 되게 최저임금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꼽자면 스웨덴, 뭐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또 북유럽은 아니지만 오스트리아 또 있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아이슬란드, 뭐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법이 없는 나라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집단 교섭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 임금 협상을 주도하게 되면서 산업별이랑 그리고 직종별로 적정 임금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일단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옆나라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이고요.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이 자본가 단체와 협상을 통해서 연대임금제를 시행하고, 그리고 그 연대임금제를 통해서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그만큼 힘이 세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노동조합이 어차피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노동조합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노조 조직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꼽을 것은 기업별 노조 구조 때문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이랑 독일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이나 독일은 산별 노조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임금 협상에 임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협상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연대력이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또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 강하지만 연대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요. 2023년에 비정규직 비율 같은 경우에는 38%로 이 해고 우려 때문에 노조 가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주의도 심하고 그리고 경쟁 중심의 직장 문화가 아무래도 강하게 자리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적으로 뭔가 협상을 주도하기보다는 개별 성과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좀 더 연대력이 또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사회적으로 장벽이 또 큽니다. 이 1980년대에 노조 탄압이 굉장히 강했었죠. 군사정권 시절에. 노조 활동만 한다고 하면 이제 백골단을 투입해서 막 때려잡기도 하고 쇠파이프로 아주 이제 노조 활동을 분쇄시켰던 그런 적이 이제 4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노조 설립 과정에서 기업의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도에 한 중소기업에서 노조 설립을 시도한 근로자들이 대거 해고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럼 노동자의 권익은 왜 중요한 걸까요? 이 권익이 권리와 이익의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최저 수준이 아니라 최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원채영 기자가 여러 통계를 들고 오면서 OECD 평균 수준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임금이라는 것을 자꾸 그 OECD 수준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물가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우리 내부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도 저래야 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이유로 조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적정성을 생각해 본다면 법원이 정하고 있는 2025년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14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인이 과연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가? 이거를 통계청이랑 그 BC카드사에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2025년 가계 동향 조사 그리고 BC카드 소비 데이터 분석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들인데 이걸 보면 그 전국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22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구를 대도시 거주형, 절약형, 평균형 등으로 이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이런 거 포함했을 경우에 140만 원에서 155만 원 정도를 쓰고 있고 절약형은 110만 원, 평균형은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이거 밑으로 주면 안 돼 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최저 생계비에다가 70만 원 정도를 이미 보탠 금액입니다. 이것이 말이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밥만 먹고 살겠습니다. 솔직히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좀 가족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70만 원을 인간다운 삶비로 해가지고 얹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최저임금법이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합이 보호한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한다는 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뭐 덴마크 같은 최저임금 없는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력하게 단체 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업종별로 해서 생존임금, 그러니까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존임금과 이 교육이나 문화 그리고 생활 그런 것들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이제 각각 보장하는 협약을 맺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이 없는데 이제 지역별 그리고 산업별로 협약을 따로 해서 시간당 임금이 평균적으로 20에서 30프랑 정도 되는 이 유럽 내 거의
다섯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고임금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게 한화로 환산하면 거의 3, 4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네. 한국의 2025년 최저임금이 1030원이었으니까 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죠. 우리 또 스위스 요즘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가면 무슨 물이 생수가 한 병에 2,000원, 3,000원씩 하느냐라고 놀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게 다 시간당 3, 4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임금 수준에서 오는 그런 물가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셨을 만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이 없는 선진국이 꽤 많다는 사실 모르셨죠?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자면 최저임금법이 없는 선진국들이 꽤 많고 그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또 단체 교섭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최저생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최저생계에 비해 70만 원 정도를 보탠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